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 강력한 추위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호흡기 질환이 유행하고 있어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강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글피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에도 영하권 이어지며 계속해서 매우 춥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풍이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 눈도 1cm 내외로 양은 적겠고요. 팔공산 등 대구 인근의 높은 산을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전까지 경북 남부 내륙은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영하권 추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고요. 급변하는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 대왕고래 탐사 시추가 시작되면서 포항의 홍게잡이 어민들이 어업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석유공사 측은 뒤늦게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를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가뜩이나 어획량 감소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는데 황금 어장까지 빼앗겨 피해가 막심하다며 선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왕고래 탐사 시추가 시작된 포항 구룡포 앞바다. 홍게잡이 등 어선 40여 척이 시추선 주변을 둘러싼 채 해상 시위를 벌입니다. 석유공사가 충분한 협의 없이 시추를 강행하자 수억 원에 이르는 하루치 조업 손실을 감수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이후 석유공사 측은 뒤늦게나마 어업 피해 보상을 위한 용역 조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은 최근 어획량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며 일정 부분이라도 선지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란 이 자체가 6개월도 걸리고 1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우리 어떤 어선들이 또 부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벼몇 대가 그렇게 될 겁니다. 포항은 국내 홍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최대 성어기에 2달 가까이 조업에 지장을 받는 데다 무엇보다 시추 해역이 국내 최대의 홍게 황금어장이라는 겁니다.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30km 해역에서 잡는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입니다. 어민들은 시추 허가를 내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의 잘못도 지적합니다. 어업 피해 용역 조사를 사전에 하도록 강제하지 않았고 어업 피해 사전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등의 허가 조건을 엄격하게 챙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수부 하고 해수청하고는 거의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만난 편이지 지금까지 해수부에서 어떤 그 답을 못 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 시추에 따른 어업 피해 문제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적절한 피해 보상 방안 없이 시추를 강행한다 그러면 어민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의 이런 고통을 좀 현장에서 한번 목소리를 들어봐 주시고 환경에 대한 부분하고 어업에 대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포항의 홍게 어획량은 2023년 2,600여 톤에서 지난해 1,900여 톤으로 26%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민들이 체감하는 시추에 따른 어업 피해는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수영장 안전요원과 강사들이 의식을 잃고 물에 빠진 4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 반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서 40대 남성이 자유수영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안전요원과 수영강사 등 5명이 곧바로 뛰어들어 구조한 뒤 제세 동기를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했고 이어 119 구조대에 인계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철강과 2차 전지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면서 경북 지역 경제 역시 순탄치 않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경상북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까요? 이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가 밝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8%. 지난해보다 0.3%포인트 낮아진 데다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입니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경북의 경제 성장률 또한 2% 이하로 전망됐습니다. 전기차의 글로벌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2차 전지 소재 기타 정밀 화학 원료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게 되고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또 이제 내수 심리 부진으로도 연결돼서 지역 경제도 순탄치 않을 걸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별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보다 100억여 원을 더 늘린 277억 원으로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2차 보전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출한도 최대 3억여 원의 대출이자 4%를, 소상공인은 최대 3천만 원의 3%의 이자 지원과 0.8%의 보증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시중에서 보통 5에서 6%의 대출 금리를 부담하고 있는데 최근에 물가도 높고 환율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대출이자 4%를 지원하면 1에서 2%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 창업 활로 개척을 돕는 작업도 더 확대됩니다. 경북 청년 창업가 300여 명에게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온라인 기획전과 유명 백화점 입점 등을 도울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도 이어집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운데 세대주가 질병을 앓거나 실직한 경우 11만 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고 의료비 300만 원을 최대 2번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난방비를 1회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4인 가구에는 월세 40만 원도 부담해 줍니다. 아울러 가계부담의 큰 몫을 차지하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경북교육청은 교육발전 특구 지정으로 확보한 1,170억 원을 3년 동안 공교육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안동, 영주, 상주, 예천, 봉화 등 도내 13개 교육특구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상 지원하고 지역 특성별 맞춤 교육도 지원합니다. 상주 같은 지역은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통학버스가 없는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 받은 지자체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온스쿨 버스를 운영을 해서 아이들의 통학을 도와준다거나 탄핵 정국과 고환율 등의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 가동 중단 방침을 2개월 만에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한 달여간의 논의 끝에 기존 4조 2교대 체제를 2조 2교대로 전환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전환 시점과 남는 인원의 전환 배치는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의 생산량은 제강 100만 톤, 아변 70만 톤 규모로 현대제철 전체 생산량의 약 3% 수준이며 중국산 철강 제품의 밀어내기식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업황 부진에 시달려왔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가뜩이나 침체된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불안한 전국까지 겹치면서 시장 전반이 관망세로 돌아섰는데요. 당분간 침체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회복세가 나타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2월 분양하려다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면서 해를 넘겼습니다. 탄핵 정국 이후로 이게 사회 분위기 자체가 어수선한 부분 자체도 뭐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 연휴라든지 연말에 금융 집행이 좀 잘 안 되는 거, 신규 사업을 잘 안 펼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난해 5월 분양을 시작한 이 아파트는 입주를 앞두고도 미분양을 면치 못하자 할인 분양에 나섰습니다. 옵션 무상 제공 등 1억 원에 육박하는 혜택도 내걸었습니다.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대구는
12.3 내란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더 얼어붙었습니다. 부동산 매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이라기보다는 이 불경기가 더 오래 갈 수 있다. 고로 부동산 경기 또한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다. 다만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되면 영향은 단기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건설산업연구원 등 주택건설 관련 연구기관들은 올해 지방 집값이 1.4%에서 2%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와 내년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23년도에 대구의 입주 물량이 3만 5천 세대였고 24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2만 4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25년도에는 입주 물량이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12,000 세대로 입주 물량이 안정이 됩니다. 다만 국내 금리 인하에도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는 등 대출 여건이 악화돼 매수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진보당 포항시 위원회 박희진 위원장은 지난 3일 김정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진보당은 김정재 의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에 불참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도 반대해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의지가 없고 오로지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동아리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AI 작곡가, 웹툰 그리기, 숏폼 제작까지 AI와 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학교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김원준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이곳은 디지털 학생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천초등학교 강당입니다. 오늘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뮤직비디오 제작 동아리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뮤비 동아리를 하면서 친구들과의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았고 또 아이돌의 노래를 뮤비 촬영하면서 우리 동아리도 세계적인 K-팝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웹툰 그리기에서부터 AI 작곡과 숏폼 제작까지 10개의 동아리에 78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펜타블릿이나 태블릿으로 웹툰 그리기를 했는데 디지털 세계로 빠져들어가 일어나는 일을 그렸는데 또 해보고 싶어요.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분야에 희망하는 동아리를 신청하고 대표도 선출하고 그리고 활동 계획까지 모두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천초 디지털 플래닛 2기는 학생들이 직접 디지털을 주제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1년간 활동을 했는데요. 웹툰 그리고 AI 동화책 동아리 등 총 10개의 동아리가 운영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디지털에 더욱 친숙해지고 또 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보람이 있었어요. 매주 월요일 5, 6교시에 운영된 디지털 학생 동아리는 지난 예천초 흑응축제에서도 체험 부스를 운영해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미래는 피할 수 없는 디지털 시대입니다. 예천초 디지털 동아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김원준입니다. 경주 상공회의소는 지난 3일 더케이 호텔에서 지역기관 단체와 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회에선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고 경주 상공회의소 이상걸 회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은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로 경주를 첨단 경제도시이자 국제문화교류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을사년이 열리자마자 포항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의 진덕건설 대표가 1,000만 원, 권성재 한성중공업 전무이사가 500만 원, 손정혜 두호동 통장협의회장이 50만 원의 장학금을 포항시장 학회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강소기업인 한성중공업은 지난 2008년부터 지속해서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으며
두호동 통장협의회는 소방안전경진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덕군 달산면 주 영덕 제1 풍력발전 500만 원, 영덕군 지품면 낙평리 최종원 씨 100만 원, 영덕군 강구면 강우회 100만 원, 울릉군 명가식당 50만 원,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 해수욕장 운영위원회 50만 원, 영덕군 강구면 오포 1위 청년회 5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마을회 30만 원, 영덕군 영해면 성진건설 조기재 씨 30만 원, 영덕군 달산면 인곡리 주민일동 30만 원, 울릉군 평리 마을회 20만 원, 경주시 감포읍 정영화 씨 20만 원, 영덕군 병곡면 송천교회 2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주보현건설 신영숙 씨 20만 원, 울릉군 서면 김종성 씨 10만 원, 경주시 내남면 손진락 씨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신양리 부녀회 10만 원, 영덕군 지품면 용덕 1, 2 노인회 일동 10만 원, 영덕군 병곡면 백석 1, 2 경로회장 임의신 씨 10만 원, 영덕군 달산면 풍물단 10만 원, 영덕군 남정면 청년농부 예재경 씨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주차 환경 개선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비 7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강시장 인근에 53억 원을 들여 차량 150대를 댈 수 있는 주차타워를 내년 말까지 건립합니다. 또 성동시장과 황남 상가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특성에 맞춘 상인 중심의 문화관광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6천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별 자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4천억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2천억 원이며 경상북도는 신용 보증을 통한 융자 지원 등과 함께 대출 이자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또 특별 경영자금의 대출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최대 3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 원이며 경상북도가 지정한 우대기업은 대출 한도가 더 많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국가어항 개발 예산 4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호미곶항 정비 사업에 92억 원, 저동항 다기능 어항 건설 사업에 45억 원, 간포항과 현포항에 대한 재해 예방 시설 설치 사업 244억 원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어촌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조기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감 환자 수가 일주일 만에 136% 증가하면서 지난 2016년 이후 최대 수준의 유행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모든 연령층에서 환자가 증가했고 특히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층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통상 봄철까지 독감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YG 캠퍼스 경영대학원은 제1기 식문화 최고위 과정을 오는 3월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과정은 힐튼 호텔과 함께 진행하며 식문화 전문가와 셰프들을 초청해 다양한 음식 문화를 배우고 직접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교육 기간은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이며 원서는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 주 강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낮아지겠습니다. 특히 글피인 목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낮에도 영하권 이어지며 매우 춥겠습니다. 더불어 오늘부터 순간풍속 시속 55km 내외의 강풍이 예상돼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낮까지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 눈의 양은 1cm 내외로 양은 적겠고요. 팔공산 등 대구 인근의 높은 산을 중심으로 1에서 3cm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북 남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추워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다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국외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오늘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김천은 영하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8도, 김천은 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문경은 영하 2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5도, 문경은 4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영하권 추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춥게 느껴지겠고요. 급변하는 기온 변화에 대비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